안녕하세요. 걸어가는 길 원동리입니다. 이 공간은 우리 삶 속에 모두가 겪으며 살아가는 소소한 이야기를 때로는 하찮게 느껴지는 시간을 나누고 그 모습이 자신의 멋진 모습임을 알게 되는 공간입니다. 나에게 해낼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야기, 그 소중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요. 잠시 후 다시 오겠습니다. 제목, 여자이기 전에 엄마이니까. 3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수란이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 수란이는 키도 작고 계란형의 까마잡잡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란이가 나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라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는 오목조목하고 단단하고 씩씩하고 목소리도 크고 화도 잘 내고 힘이 넘치는 사람인데 수란이는 늘 조용하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피아노를 치고 소심한 듯 조심스러운 수란이가 참 부러웠습니다. 수란이는 제가 뜨개질을 해서 겨울에 스웨터를 직접 떠서 입으면 신기해 몇 번이고 만져봤습니다. 저는 그런 수란이가 바보 같고 귀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보 같고 귀여워 보이는 듯한 친구가 은근히 고집이 있어 한번 고집을 부리면 아무도 못 말렸습니다. 가끔 수란이는 저희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그 맛은 정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억세고 퉁명스러우면서도 속상한 일은 깊은 곳에 꼭꼭 숨겨 놓으면 수란이는 눈치를 채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30년 만에 어렵게 연락이 되어 처음 저희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수란이는 여전히 작고 마르고 새침스러웠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싶어 큰맘 먹고 한약재를 넣어 백숙을 뼈까지 부서질 만큼 푹 끓였는데 수란이는 여전히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국물이라도 먹으라니 괜찮다며 김치만 먹었습니다. 여전히 새침스럽고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얌전하고 차분했습니다. 수란이는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냈냐고. 집이 예쁘고 널찍하고 깔끔해서 좋다고 말하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수란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지. 사는데 부족한 건 없어. 필요한 건 다 해주니까. 근데 아이들 어릴 땐 학용품 아껴 쓰라고 잔소리하는 게 좀 있었어. 우리 때도 아니고 겉표지부터 다 쓰라고 검사를 하니 애들이 좋아했겠니. 연필도 몽땅 연필까지 볼펜 껍데기로 끼워 쓰라니 답답하지. 그런 별것도 아닌 걸 갖고 큰애랑 티각태각 했었어. 그것이 쌓여 골이 깊어졌고 아이는 아빠랑 집에 같이 있는 것도 싫어했어. 내가 뭐라 말해도 안 됐단다. 나도 좀 속상해. 남편이 이해하도록 말을 해도 절대 안 돼. 난리나. 하면서 하소연을 하니 수란이는 난 그래도 우리 나이에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 걸 보니 부럽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나이가 결혼하면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서야 수란이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란이는 미안한 듯 저를 보며 제가 그리 생각한다면 그것은 맞는 걸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수란이가 고마웠습니다.
수란이는 제게 지금은 집에만 있냐고 말했고 저는 아니라고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공장 일도 많이 해봤지만 나이 들어서 그러나 이젠 일하는 것이 좀 힘들었습니다. 사실 몇 달 전 일하다가 허리를 삐끗해 많이 아픈데 생각은 검사를 한다 하면서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수란이는 제게 편안한 일을 해보면 어떠냐고 몇 군데 소개도 해주었지만 저는 면접 때 가지를 못했습니다. 면접을 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했는데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부탁하는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돈 많이 주는 곳이 가고 싶었는데 그런 곳은 저를 원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제게 답답하다고 합니다. 하루 결근하든지 미리 근무를 바꾸고 인사치레하면 안 되냐고 합니다. 그런데 제 근무 때마다 힘든 일을 해야 하는 때가 많다 보니 그 일을 대신 해달라고 말을 못하는 거였어요. 제가 바보 같은 걸까요? 답답한 것일까요? 친구들은 말합니다. 그럼 이직 못한다며 퇴직하고 좀 쉬면서 이직해야지 뭐 하고 말합니다. 근데 쉴 만큼 그리 여유로운 여건이 안 돼서 저도 답답합니다. 친한 언니들에게만 살짝 아이가 아파 병원비를 벌어야 한다고 했지만 자세히 말을 안 하니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말 못하는 저도 답답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집이 크고 있어 보이니 제가 일하는 것을 이해 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 저도 몸이 한계가 온 듯 지치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픈 아이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자식은 커서도 어려서도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이들을 정서적 안정을 찾아주지 못했으니 저희 죄요. 그로 인해 아이가 병이 들어있으니 아이가 건강해지도록 살피고 치료해주면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 대신 제가 건강하고 잘 이겨내서 제가 죽기 전까지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여자라면 제가 편하고 저의 행복을 찾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도 하지만 제가 여자이기 전에 두 아이의 엄마이기에 어릴 때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기에 지금이라도 앞으로도 부모로 인해 엄마로 인해 병든 아이를 치료해주고 치유시켜주고 싶습니다. 보호하고 지켜주고 싶습니다. 가엾은 두 아이가 없었다면 저 또한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한다. 준범아, 영아야. 하루가 갑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복잡한 머리를 애써 정리하며 살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언젠간 내게도 평범한 삶이 올 거라 믿으며 오늘도 허리를 펴봅니다. 밤새 뼈마디에서 욱신거리는 소리가 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노새의 마디처럼 툭 튀어나온 관절들이 삐그덕거립니다. 온몸에 피고름을 닦으며 파스를 도배하고 그 냄새가 향수가 되어 누더기 옷을 가지런히 걸쳐봅니다. 내 찌든 삶이 꽃을 피우고 고통의 피멍이 우유빛이 될 때 내 새끼 입에는 솜사탕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